안녕하세요. 피플에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피플에어. 네. 테슬라 웨어로 언젠가 또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오픈을 하니까 그 전까지 이제 테슬라에 관한 주제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테슬라 토크는 이 사람들의 이제 공분을 자아내는 무려 조회수 135만 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영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서 뭐라고 했냐? 무슨 반응이셨냐? 뭐지? 극딜이 넣는 건가? 아드레날린 폭발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라 그랬냐? 국내에 있는 투자 전문가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테슬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전문가나 테슬라 관심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안 팔리든 가격을 낮춰가지고 떨이 처리를 하니까.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행사도 사실 잘 팔리는 물건이면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라도 안 팔리니까 싸게 파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망하거나 언젠가 죽지. 네. 언젠가 망하겠지, 언젠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요. 다 아실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라고. 좀 나름 투자도 했던 걸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러셔서 뭐 배터리 관련된 내용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던 그 아저씨. 예. 네,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편한 대로 수치만 가져와서 딱 보여주는 느낌? 뭐 재고량이 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재고량이 는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격을 내려가지고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재고를 내가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만들고 한 대를 팔아. 그럼 재고가 수시로 0대겠지. 그죠? 가내수공업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100대로 늘려서 파는 거예요. 가격은 뭐 비슷하게 파는데 100대를 만드는 거야. 그럼 재고가 이렇게 한 대 0대, 뭐 두 대 0대, 뭐 3대 0대, 뭐 이런 식으로 재고가 쌓였다가 사라지고 쌓였다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10만 대가 됐어. 그러면 재고가 더 많이 늘어났다 사라졌다 늘어났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100만 대 규모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재고량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는데, 이 수치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수치예요. 그리고 막 재고 그래프를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올해 초반부터, 올해 지금 7월 다 됐는데 7월에서 이 사이를 보면 이 재고가 매번 쌓였다가 뭐 꼬리를 들었네. 뭐 그래서 재고가 이제 이번 달부터 안 팔리나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되면 다 소진돼 있고, 또 나중에 또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 보고서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걸 계속 보면서 정말 편할 대로 해석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안 봐. 예를 들어 2020년에 50만 대 가깝게 49만 9천 몇백 대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96만 몇천 대를 90만 대 넘게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만 대 가까이 팔 것 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역대 최고 딜리버리인데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그래프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영상이 한 달 전 영상이긴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 한 달 전 영상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지금, 그니까, 이 아저씨도 지금 이번에 딜리버리 발표 난 거 못 봤으니까. 그니까, 그 딜리버리 났을 때 이 얘기 했으면 아마 그 말이 안 된다고 했겠지만, 딜리버리 발표 나기 전에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리고 그런 월가의 그런 기관들도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고, 월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딜리버리를 했으니까, 이게 최근 영상이 아니구나. 네, 왜냐면은 딱 보니까 저한테는 요번에 떴는데, 이게 원래 쇼츠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다 보니까 아마 이분 유튜브의 특성상 사실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뜨는 경우보다는 좀 돌다가 이제 알고리즘 추천을 떠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댓글에 반응이 웃고 갑니다. 네, 약간 뭐, 네. 이분 되게
너무 유명해졌어요. 너무 확고한 주장을 해서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이제 요 시장, 테슬라 안의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아, 뭐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조회수가 무려 139만이 나왔거든요. 그 1분 안에. 이분 거의 한국의 고등어가 됐는데 네. 이거 테슬라 아는 사람들은 고등어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예, 이분은 지금 한국의 고등어가 됐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네. 자기 말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네. 않았나. 이분이 그 1월 전에 작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테슬라 주가 빠지는 거 봐라. 이제 100달러도 뭐 100달러도 안 되고 지금 가치도 고평가다.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씀 듣고서 그때 주식 팔았거나 아니면 그때 주식을 안 사신 분은 지금 104달러인가? 그때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거 다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좀 판단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배터리 투자가 더 위험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3원기 배터리를 위주로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만드는 그런 쓰레기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통계 잡히는 거 보면 인산철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자동차 쇼를 했을 때 그때 갔을 때 거기 KG 모빌리티였나? 자동차 신제품을 전시했는데 전기차가 나와서 제가 막 가만히 있어서 막 거기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내하시는 분이 화재 위험이 적어서 그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국내 업체인데 그리고 지금 또 분위기 봐요. 이미 LG화학을 비롯해가지고 LG화학이라면 엔솔이라고 해야죠. SK나 모든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드는 3사, 배터리 3사, 삼성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인산철 배터리 개발한다고 플랜을 내놨단 말이에요. 괜히 막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쓰레기고 막 그래요. 그냥 가격이 싸니까 퍼포먼스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전한 장점도 있고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런 현실 같은 거를 바라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배터리 아저씨 좀 이야기 들으면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지? 왜 시장에 있는 객관적인 지표나 판매 실적은 보지 않지?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는 왜 보지 않지? 꼭 필요하고 뭔가 공략하고 싶을 때 우리가 약점 잡잖아. 그런 데이터의 일부를 가져와서 뭔가 마치 망할 거다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이 더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뭐 유명한 곳에 나왔다. 혹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내가 이쪽 관련된 논문이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이제 설득이 됐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하도 발달이 되니까 객관화되어 있는 정보부터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관심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정보를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기의 말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관철시키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단순히 금액이 떨어지니까 테슬라가 망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왜? 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은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정말 더 좋은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 영상을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봤어요. 근데 왜가 다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시던데 지금 웨이모나 모비라이나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거기 지금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분량도 극단적인 차이가 나요. 이틀이면 테슬라가 자동차 업체가 여태까지 모은 데이터를 그냥 테슬라는 하루아침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격차가 날 정도로 네네.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좋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계속 가시는 분 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거는 다 있다. 네. 말을 할 때 근거는 다 있는데 네네. 그 근거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싹싹 빠서 거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진실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잘 걸러내고 그리고 어떤 거를 자기한테 적용할지 혹은 그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질 것인지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한번 그 139만짜리 쇼츠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강하게 주장하셔서. 깜짝 놀라고 거기 네. 댓글 보고 깜짝 놀라고 좋아요가 1만 개나 달려있어요 거기에.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 들어가시고요. 다음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디를 넣고 시작해. 네. 이거 원래 세 번째 하려다가 첫 번째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의 내용이 또 이상하게 되더라고, 말이요. 네, 가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이제 모델 Z, 그러니까 모델 2의 설계가 끝났다. 디자인의 설계가 끝났다. 그거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뭐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일이겠죠. 그리고 그게 멕시코 공장이 가동돼 기가 팩토리 중에 이제 멕시코 공장, 기가 멕시코가 동작하면 뭐 실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계속 언급을 해왔어요. 거기서 만드는 자동차가 제조 혁신을 일으켜서 플랜이 40% 절감이었나? 제조 원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모델 2는 경차입니까? 뭐 좀 작은 차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이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측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해치백 스타일의 자동차로 나올 거다. 뭐 경차는 아닐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뭐 언급할 내용이 없어. 이거는 그냥 멕시코 공장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모델 2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설계가 이미 끝나서 뭐 프로토타입이 도나 보다 뭐 이 정도인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사실 테슬라는 거기서 거기처럼 생겨서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다. 그 배터리 아저씨 또 생각나는데 막 차가 바뀐 적이 없어서 2016년에 나온 자동차, 2017년에 나온 자동차를 여러분 사겠냐고 하는데 모델 Y랑 모델 3가 옛날 차라는 거예요. 그만하자. 옛날 차죠, 근데. 구하기 힘든 옛날 차. 아니 이게 같은 부품을 쓰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모양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니까 네. 그렇죠, 페이스리프트. 근데 이제 저랑 아까 이제 점심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이랜드. 했습니다. 네. 하이랜드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더 싸게 판다. 재고떨이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100% 자세히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하이랜드 차량을 만약에 더 싸게 만들어서 더 좋은 차를 팔면 그 작년 자동차가 안 팔리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혜택 같은 거, 뭐 슈퍼차저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 넣어서 막 좀 끼워 파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빨리 소진하고, 그러니까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고를 소진하고 하이랜드 나오려고 하나 보다. 그래야지 이제 원활하게 팔리니까. 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계속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차 사고 나신 다음에 모델 Y 사신 다음에 그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뭐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에는 더 좋은 그래픽 카드가 달려서 나온다. 라이젠. 네. 난 차가 늦게 오길래 라이젠 달려서 오나마는 그런 생각도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네. 뭐 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더 빨리 받고 싶으면은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시점에 받은 사람들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네. 며칠 차이로 누구는 라이젠을 받고 누구는 라이젠이 안 들어가는 거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로 여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갑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품이 뭐가 올지 몰라. 로또.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동차 중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인지로버가 약간 복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레인지, 레인지 로버는 어. 수리 공장에 들어가 있던지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둘 중에 하나다. 아, 그 정도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약간 뽑기 수준이었는데 그거 이제 해결을 했지만 여기 네, 테슬라는 운이 좋으면은 상위로 받을 수 있고 운이 나쁘면은 이제 옛날 거지만 아무 불만도 내지 못하는. 맞아요. 그 테슬라 차량 모델 3였나? 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부품을 쓰는 똑같은 모델 3 자동차가 몇 대나 됐나 했을 때 그때 막 1000대도 안 되는 단위로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를 사소한 하니까. 부품이라도 바뀌는 거야 계속. 네. 저 옛날에 우리 목포인가 한번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살짝 쳤는데 뭔가 풀린 거예요. 나사가 풀렸어. 차가 근데 그 망가졌어. 나사의 피스를 봤더니 플라스틱. 아 근데 그거는 나도 이제 나중에 한 건데 네. 나도 플라스틱 이런데 부품을 어떻게 플라스틱 쓰지라고 했는데 차는 경량화 때문에 플라스틱 나사를 쓰는 부분이 많대요. 네. 몰랐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경량화. 부분은 어떻게 떼었죠? 그거 뭐 피스 박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나올 때는 플라스틱이었는데 피스. 수리는 피스를 그냥 계속 빠지니까. 내 생각에 경량화의 실패는 그때 살찐 민욱이가 타고 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살찐 GPD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의자를 뜯는 줄 알았거든요. 난 너덜너덜해가지고 내 차를 네. 파손하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Z는 사실 이제 멕시코가 돌아가면 당연한 거고, 멕시코 공장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M3 하이랜드 다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더 프로모션 혜택이 이제 가해져서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밥 먹을 때 중요한 얘기 잘 안 하시네요. 네. 무슨 얘기 했던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혹시 근데? 뭐 가격을 더 낮추는 네, 거? 가격 단합 얘기도 좀 나왔어요. 아 가격 다나?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가격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테슬라 차이나 포함해서 뭐 좀 압력이 들어간 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업체 한 16개가 그 테슬라를 포함해서 16개인데 BYD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 공정한 가격을 위해서 또 정확히는 영어 로이터에 있는 기사대로 하면은 애브노멀 프라이스 비정상적인 가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그 함부로 내리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근데 가격 단합.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 반독점법이 중국엔 없나 그랬더니 중국에도 반독점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취소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며칠 얘기한 다음에 바본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런 단합을 하고 그게 이제 취소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 테슬라가 그날 그렇게 가서 사인을 했잖아. 네. 그럼 가격을 내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뭐 $500 정도의 슈퍼차저를 껴서 같이 판매했나? 더 그 세게 다음날 싸게 팔진 않았지. 근데 옵션을 주는 거야. 옵션을 줬어. 와. 50만 원짜리 옵션을 준 거야? 우리 다음날 그만큼 해도 싸니까. 그리고 또 그러자마자 이제 다른 회사들도 하나씩 두 개씩 뭐 서로 가격을 내려고. 아하. 첫날부터 문제가 있었어 그거. 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테슬라 자체가 마진이 20% 정도. 마진 20%. 근데 다른 데는 많이 남아봤자 뭐 현대, 기아 자동차도 한 3%? 2%?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건 4%가 계속 바뀌어요. 차 네. 모델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그러고 재료도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튼 10%가 안 되고 5%가 안 되는 마진을 남기는 자동차가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예전에 막 20%니 30%니 막 그랬죠. 근데 요즘에 한 10몇 프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거는 차 가격을 더 내린다는 거예요. 마진을 더. 지금 잘 벌고 있고 잘 팔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제조 혁신을 통해서라는 거죠. 제조 혁신을 통해서 네,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우리는 마진은 그대로 보지만 마진은 오히려 커지지만 차량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하이랜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자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테슬라로 오겠군요. 사실 저는 디자인 디자인도 괜찮다고 괜찮은데 생각하는데 왜? 계속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은 차들이 돌아다니면 이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뭔가 개성이 사라진. 근데 그 안에서의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폰도 그거 고급이잖아. 그쵸. 우리 뭐 안드로이드 삼성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삼성폰 막 이런저런 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은 그 아이폰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편견을 좀 반증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게임을 판매하니까 안드로이드 유저보다 iOS 유저가 더 그 구매력이 강해요. 광고도 더 비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는 거는 아이폰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아이폰에서 주는 경험이 그 사람들한테 이건 고급이라고 느껴지니까 사는 거잖아요. T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T입니까 F십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안드로이드 정말 많은 종류의 폰이 있는데 그게 고급이냐 아니면 똑같은 종류의 수백만 대 수억 대의 그 아이폰이 고급이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급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더 고급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북미를 봤을 때나 유럽을 봤을 때나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똑같이 차량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 되면 결과적으로 만족감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랑 좀 달라요. 저는 타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배터리 아저씨 안 타시는지 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운전 엄청 편해서 운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운전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적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자체가 그만큼 더 많이 뽑는 거잖아요. 생산을.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최근에 엄청 이쁜 차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쌍용차라고 하더라고요. KG 모빌리티. 네네. 이제 KG 모빌리티. 네, KG 로봇이라는 그 쌍용의 전신. 네, 그 차라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팔 수 있을 때 엄청 빨아나야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 차들도 지금 한 몇 개월 기다려야지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재고가 없는 거지. 네, 재고가 없는 거지. 차 한 대 만들기 진짜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진심으로 생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생산했으면 지금 북미에서 몇만 대 단위로 해가지고 이번에 가장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만 대 단위가 아니라 자릿수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10만 대 단위로 뭐 앞에 1이 아니라 10만 대인데 뭐 10만 대 딱 이게 아니라 뭐 한 30만 대, 40만 대 이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는 그런 생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팔 수 있을 때 많이 팔아두셔야지. 네. 근데 테슬라한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테슬라가 아무리 양산을 해도 지금 뭐 전 세계 판매되는 자동차 수량만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뽑는다면? 그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테슬라가 라이센스를 주는 사업을 진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상생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화성을 가기 위해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주제가 3개밖에 없는데 벌써 23분이 지나거든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우리가. 극딜을 넣어서 그래, 극딜을. 네. 자, 테슬라 옵티머스가 뉴욕에 떴다. 더메이크 첫 공개. 이게 저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무슨 매장에 나왔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네킹 같은 거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킨텍스의 자동차 전시회 때도 제가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뭐 옵티머스가 나왔다고 해서 엄청 기대고 갔는데 마네킹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 그래서 막 한국에도 왔다. 네, 사진 찍고 촬영하고 뭔가 아쉬운데 안 움직이네 막 이러면서 안 움직이고 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아. 네.
그것 때문에 나도 움직였잖아. 아. 딴 사람들도 거기 와서 서성이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보고 그랬어요. 테슬라 부스가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작았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고 막 잠시 후에 뭐 그 행사 시작합니다 했는데 행사가 막 그 반짝반짝반짝 그러고 끝이어가지고 이 뭐야? 뭐 이러면서 다른 데는 막 진짜 막 화려한 효과에 막 가공 뭐지? 인공 구조물 같은 것도 넣고 막 그랬는데 테슬라 별로 관심이 없나? 뭐 근데 이건 모델 X랑 그 모델 X 플레드랑 이쪽에 사람 진짜 많긴 많았어요. 모델 X는 뒷좌석이 이렇게 윙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데 X를 살 생각은 없으십니까? X 사고 싶죠. 가격이 비싸요. 네, 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 수만 있다면 사실 뿐인데. 난 사고 싶진 않아요. 그쵸. 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번 토크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주가가 지금 300이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갈 거예요. 훨씬. 그쵸? 미래에 그렇다고 생각하죠. 네. 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버리지는 진짜 나쁜 기사 나오고 막 대폭락 했을 때 레버리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레버리지 해가지고 지금 움직일 여력이 없어서 근데 그때도 막 거의 대폭락 수준 아니었습니까? 아닌 거였지. 그러니까 나는 더 끝이 있었어요. 저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이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다 좋다고 할 때 레버리지 청산했다가 이제 제 자산으로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뭐 누구 죽는다는 기사 나오거나 그럴 때나 이제 그때 레버리지 할 생각이고요. 네. 이게 신용도 잘 관리하면서 이게 좀 탐욕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못 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는 되게 퍼센트가 좋으셨잖아요. 막 200%인가 막 100%막. 그렇죠. 네. 그랬다가 내려왔죠. 네. 지금은 뭐 그러면은 100 이하로 떨어지셨습니까? 아니죠. 100%는 당연히 저는 이제 그거보다 높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굳이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주식을 좀 팔아서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수익이 없던 게 아니니까.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와, 시간이 거의 그래도 30분 가까이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그 코너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뭐죠? 나에게 배터리 아저씨란? 나이 배터리 아저씨랑 이런 거 너무 싫다. 네. 아, 너무 싫다고요? 배터리 아저씨.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좋은 말이 안 나온다. 네. 저의 배터리 아저씨랑. 근데 그분이 하는 좋은 말만 들으면 돼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들을 거 많고 산업에 대해서 들을 게 많아요. 근데 약간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국판 고등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고든이라고 하는데, 네. 고든. 네, 고든 존슨 아시죠, 여러분? 테슬라 맨날 까는 분. 자,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말을 못했던 게 있거든요. 네. 자, 우리 또 사상검증, 신대표님의 사상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자, 그 가격 단합은 테슬라한테 다른 자동차 회사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은 겁니까? 아니면은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그들의 그런 정책입니까? 뭐 회사가 회사에 무릎을 꿇는 건 사실 거의 없는데 이번 건 진짜 무릎 꿇은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검증됐네요. 네. 네. 못 꿇고 싶어서 꿇은 게 아니라 지금 적자가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러지 말자. 그 단합하는 곳에 벤츠는 없었나요? 있었던 건가? 거기 16개 업체를 다 몰라서 하여튼 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세한 것들은 16개 업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중요한가요? 그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바로 하시죠. 네.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한동안 태플릭스 나올 때까지 이럴 것 같아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